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립논술 이한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문논술 강사인데요. 모든 아이를 다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스카이 면접부터 해서 약수련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약술형 논술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출제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약술형 논술은 국어와 수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형 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며 어떤 방식으로 대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약술형 논술 전형 준비에 대한 대상과 개괄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약술형 논술 전형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술형 국어에 대한 출제 경향 그리고 기출 분석 그 대비법을 말씀드릴게요. 기출 분석할 때 아버님 어머니께 풀어보라고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약술형 논술 전형을 준비할 대상과 그 약술형 논술 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원 대상은 인서울 목표지만 수능 그리고 학종, 교과 그리고 논술형 논술이 있죠.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에서 작게는 1400자, 길게는 2000자를 쓰는 장문의 글을 쓰는 논술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들로 가능성이 낮은 학생입니다. 대략적 보면 내신 중에 물론 3.5 후반도 인서울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적 보면은 내신은 한 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미만이거나 그리고 수능에서 국수형 평균이 한 3.5 미만 정도라면 약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술형 논술은 13개 대학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인문은 8개 대학으로 한정됩니다만 13개 대학 중에 10개 대학은 수능 이후에 봅니다. 수능 이후에 토요일부터 12월 초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항상 수능 보고 오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직 경험 안 하시죠? 물론 이제 첫째 아이가 수능을 쳐본 수험생을 가지신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시험 제도를 비판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그거죠. 하지만 이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10개 대학이 보기 때문에 수능을 우리 아이가 평소 실력만큼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수능과 별개의 어떤 시험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공부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EBS 수능 연계 교재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 특히 수능 완성보다는 수능 특강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수능 공부하느라고 수능 특강 아직 안 했나요? 지금 정도면 수능 특강 1, 2회 독은 이미 끝났어야 돼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계율 한 80% 보시면 되고요. 난도는 어느 정도냐? 수능 기준으로 보면 국어는 수능 국어 3점짜리. 2점짜리처럼 쉬운 건 안 나오고요. 3점 정도고 저기 표기가 잘못됐는데 4점짜리 문제 중에 난도가 좀 낮은 것들이 있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점짜리 난도가 낮은 거, 그 4점 수준, 4점 중에서 난도 낮은 4점, 요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제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국어 9개, 수학 6개. 점수는 문항별로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국어 6개, 수학 9개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인문계인데 국어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약술형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에 강점이 있다? 그럼 자연계에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어려워하죠? 근데 국어도 같이 어려워해요.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은 국어, 수학 모두 약하다. 국어 논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국어 논술 설명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국어 논술 준비하면은 약술형 국어를 준비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약술형 국어에 대해서 대략적 말씀드리면
주요 출제 범위는 문학과 독서입니다. 저는 독서라는 표현 안 좋아합니다. 시를 읽는 건 독서가 아닌가요?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문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주요 출제 범위고 3, 4개 대학 정도는 화작, 언매, 국어 1, 뭐 이런 과목들을 반영을 합니다. 출제 범위로 두고 있죠. 보고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답안 형식 같은 경우는 단답형, 어휘를 쓰거나 어절 정도 쓰는 거고요. 서술형은 대부분 단문입니다. 단문입니다. 그래서 50자 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50자짜리도 거의 없어요. 자, 수능 대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술형 국어 공부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화작과 언매가 약술형 국어 논술의 범주에 들지 않는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공부 비중에 있어서 언매 선택하든 화작 선택했든 간에 좀 그쪽 공부 비중을 줄이고 약술형을 노린다면요. 그죠? 필수 과목이 국어를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술형 수학 개화를 보면 수학 1과 2가 주요 출제범입니다. 예외적인 대학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뭐 기하라든지 미역 적분까지 나오는 미화 적분 나오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수학 1과 수학 2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 형식은 계산 과정과 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다가 어느 순간 막히잖아요. 그래서 30초 생각했는데 잘 안 되겠다. 이건 되게 힘들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더라도 지우면 안 돼요. 부분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 수학 1, 2의 세부 영역이 있죠. 밑에 제가 간단히 언급했는데 수학 1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수열. 수학 2는 함수의 극한, 다함수의 미분법, 다함수의 적분법인데요. 이걸 좀 세부 영역 6개를 골고루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다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술형 수학도요. 약술형 국어과 마찬가지로 수능 대비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이과생이다. 그러면 수학하고 공통 수학하고 아마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텐데 만약 내가 고려대 세종이 아닌 다른 대학의 약술형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술형 논술 전형 분석할 텐데요. 뭐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요거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니까 화면 멈춤하시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상당 부분은 아버님 어머니 갖고 계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자, 저는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건요. 11월 2일과 11월 3일. 안 넘어가죠? 예. 그리고 10월 26과 27. 이 세 개 대학은 수능 이전에 봅니다.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다 수능 이후에 보고 있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약술형 논술 준비 학생들은 수능 끝나고 책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아이가 재활용 쓰레기 버린다고 버렸는데, 그죠? 수능 특강 문학을 버렸어. 수능 특강 비문학, 즉 독서를 버렸어. 그럼 등짝 때리셔야 돼요. 너 지금 뭐 한 짓이냐고. 거기서 출제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약술형 논술을 썼다 그러면 마지막 시험 때까지 수능 특강하고 완성책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비중이 아예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반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략적인 거니까. 이렇게 기본 점수를 주는 대학도 있고요. 기본 점수를 주는데 비중이 큰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점수의 편차가 작을 거 아니에요. 전체로 보면. 그죠? 뭐 이런 데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분포도의 차이가 좀 얼마나 성기냐 아니면 꽉 차 있냐 그 차이인 거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최저를 따지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천대학도 한 개 3인데 특정 학과 2개 학과 이 2개 학과는 얘보다 최저 기준이 높습니다. 그거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고려대 세종 인문 캠퍼스 약술형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간혹 있는데요. 약술형 아닙니다. 인문형 논술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700자짜리 4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은 자연 1과 자연 2가 있는데 여기 빠졌네요. 문제가.
이쪽은 자연일은 수학 6문제, 그리고 약학과 5명 딱 뽑거든요. 자연2는 3문제 나옵니다. 어느 문제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약학대 문제가 꽤 어렵겠죠. 그래서 최저 기준은 다릅니다. 이 최저가 굉장히 빡빡하죠. 여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기술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결은 약술형이라 보기 힘들어요. 2세트가 나오는데 약술형은 간단하게 한 4문항 나오고 다 논술형이에요. 물론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어디에 위치한지 아세요? 아시네요? 오, 대단하십니다. 천안에 우리 아이가 관심 있다. 포도과자 좋아한다. 아이들이 그렇게 썩 선호한 대학은 솔직히 아니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권, 즉 경기권에 있는 대학 정도가 애들 관심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의외로 따져보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몇 개입니까? 삼육대 있고요. 서경대 있고요. 또 어디요? 삼육, 서경, 또 상명대. 올해 이제 시작했잖아요. 상명대가 인서울권 그 서울에 있죠. 나머지 다 경기권이죠. 몇 대학 빼고. 을지대? 을지대 어디 있네? 자, 그리고 교과 반영이 아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교과는 대학별로 석차 등급에 환산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산했을 때 아이들 등급대가 4, 5, 6등급대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거거든요. 점수 차이가 얼마죠? 1점대 내외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어가 150점 만점이야. 150점 만점인데 예를 들면 국어 약술형으로 봤을 때 국어가 인문 같은 경우 9문제 9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항당 몇 점이에요? 10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점 환산하면 1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이고 경쟁자 중에 제일 높은 애가 보통 4일 거예요. 그러면 국어로 한 문제 차이 난 겁니다. 어찌 보면 커 보이지 않죠?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합격자들 평균 그 득점 개수를 보면요. 촘촘해요, 꽤.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가천대를 무조건 원하는데 가천대 갈 만한 국어 수학 실력과 내신을 갖고 있는가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가천대 같은 경우 보통 11대에서 12대에서 컷이 결정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90% 기준으로. 그럼 한 개 정도의 차이는 꽤 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범위인데요. 요게 가천하고 삼육은 거의 유형이 거의 똑같죠. 얘네들 연합해서 모의논술 내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가천을 공부하는 것이 곧 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 대학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3개와 이렇게 5개를 모아놓은 이유는 출제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 가천, 삼육, 상명 같은 경우는 문항 개수의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출제 범위가 문학, 독서에 그치지 않고요. 화작, 언매, 문법 이렇게 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화작, 언매, 문법 해봐야 예를 들면 화작과 언매와 문법이 결합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화작 한 문제 정도니까 뭐 이렇게 무시하고 하고는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진짜 풀어봤거든요. 가천대 걸. 80분이니까 국어 9개, 수학 6개잖아요. 국어 9개 풀어보니까 작년 기출문제 솔직히 9개 풀어보니까요. 아이들한테는 한 25분 내는 풀어라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7분 걸리더라고요. 네가 잘났냐 그게 아니고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길지만 밑에 보기가 나오거든요. 보기를 이해한 다음에 제시문에서 내가 활용할 뿐만 바로바로 찾아가서 체크하고 어휘 쓰면 돼요. 그래서 훈련이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는 제가 볼 때 20분에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뭐 풀어야 되죠? 수학 풀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3개 대학, 이 3개 대학은 출제 범위가 여기까지 좀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여기 나오는 대학들은 국어 수학 같이 보는 대학은 다 1, 2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3개 대학과 달리 이 5개 대학은 문학과 독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을지대는 뭐 언매를 낸다고 했지만 크게 문제삼을 눈여볼 뿐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학과 독서,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때도 난 도대체 화자, 언매, 문법 약하다. 그러면 문학과 독서를 중심으로 내는 대학을 선택한 게 좋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천대 포기 못하죠. 966명인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뽑잖아요. 약술형 논술 선발 이론에 거의 30% 정도 되죠. 그래서 가천대를 포기할 수 없죠. 근데 가천대 공부하려면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수학 출제. 자, 자연계 학부모님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공학, 한국기술교육, 한국외대 글로벌, 홍익대 세종. 한국외대 글로벌 인문은 그냥 논술 봅니다. 일반 논술 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공통입니다. 이 문제 다 볼 수 있는데, 얘네 4개 대학은 수학 1, 2. 표기 잘못했습니다. 1이 아니라 2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1, 2가 출제 범위지만, 고려대 세종은 약학과는 다 잘해라 이거죠. 어렵게 내겠다. 그리고 자연일, 글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미적이 출제 범위다. 요건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약술형 국어 출제 경향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일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들께 최근에 출제 경향 정보를 좀 알려드릴 것 같아서 이 가천대 혹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안 보신 분 많은가 봐요. 문제를 출력할 수가 없어요. 인쇄를 못하게 제한을 걸어놨고요. 출력을 못해요. 저장만 돼요. 그래서 저도 가천대 문제 보고 나려니까 그걸 일일이 다 타자로 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무단복제 금지해가지고 시뻘겋게. 뭐 우리나라 국보 남대문 정도의 가치가 있나 봐요. 다른 대학들 그 짓 안 하거든요. 보통 뻘겋게 무단 전제 뭐 복사 금지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니까 가천대는 아까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언매, 화자 그리고 1학년 국어까지 나옵니다. 언매, 화자, 1학년 국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2024, 23, 22니까 최근 경향을 보야겠죠? 독서와 문학 비중을 보면 대체로 4대3 비중으로 냅니다. 그리고 국어 화장 문제 하나 정도 나오고요. 언매는 이제 문법과 결합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입니다. 자연계는 깔끔합니다. 언매는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 화자. 이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와 문학의 비중은 3대 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자연계입니다. 어찌나 아이들이 몰려드는지 A, C, D, E, F 지형까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경쟁률이 더 올라갔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출처를 보면요. 제1신문의 출처를 보면 다양합니다. 독서, 즉 비문학에서는 인문사회, 예술과 이렇게 해서 491구인데 자연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지문은 주로 이제 자연계에서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인문과 예술 요 파트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보통 이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주로 이제 문과 계열, 인문 계열은 인문예술하고 사회과학 쪽에 좀 나오고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은 자연계에서 하나 정도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 시가 그리고 고전 산문이죠.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그리고 현대 시와 현대 소설인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문제를 내냐면 고전 시가와 현대 시를 묶고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 혹은 고전 산문을 묶는 방식으로 나와요. 그런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다. 수원대 보시면 깔끔하죠. 독서와 문학으로 만듭니다. 가천대 기출문제하고 차이가 없어요. 물론 화법이라든지 화자, 문법, 언매는 빠져 있지만 수원대하고 가천대 문제의 독서 문항과 문항을 보면요.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보통 6문항일 때는 독서 4문항, 문학 2문항인데 작년은 이런 편차가 있어서 3대2 혹은 4대1로 나왔네요. 자연계는
뭐라고 말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0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배를 해요. 보통 이 수원대 보면 주제별로 인문예술, 과학기술, 사회문화, 고전과 현대. 이건 이제 고전시와 고전 산문, 즉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시와 현대소설. 이렇게 이제 일부러 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을 좀 많이 뽑는 대학으로 따져보니까 한신대와 서경대가 있는데요. 어떻죠? 문제 유형을 보시면 좀 아까 같은 수원대와 좀 흡사하죠. 그리고 서경대는 독서와 문학인데 요거 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약술형보다 좀 긴 문장을 써야 되거든요. 국어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수능 비문학 문제 보신 적 있죠? 독서. 제시문이 이 정도로 짧던가요? 꽤 깁니다. 자, 문제 풀 때 뭐부터 봐야 될까요? 무조건 뭐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약술형 논술도요. 요거 먼저 보셔야 돼요. 학생들 다 아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요구한 바를 본 다음에 해당되는 활용할 정보를 여기서 뽑아내서 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 보통 학교에서는 한 3분, 4분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분 컷이라고 봐요. 국어 풀 때 국어의 덕목은요. 신속 정확해요. 계산 과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요. 물론 수학 포기자가 쓸 일은 없겠지만 약술형을 수학 풀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야 되고요. 제가 아까 7분 정도 걸렸다는 이유는 뭐냐면 논술 공부할 때 8가지 유형을 배워요. 근데 첫 번째가 요약이거든요. 요약은 뭐냐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기견에 쓰고 자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을 많이 한 학생들은 요약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읽으면 핵심 내용이 딱딱딱 파악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요약 연습을 안 한 학생 입장에서는 이 보기에 활용할 핵심 내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답이 뭐냐면요. 짧아요. 수요 제도입니다. 더구나입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있게 있어요. 여기부터 제도입니다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게 밑에 가면 더구나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입니다. 요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쉬운 거예요. 그냥 뭐지? 하고 찾아가서 야, 이게 논술에 대비하면은 되게 편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아마 해당 사항을 찾아서 요약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 더구나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를 아주 간결하게 10자 내로 요약이 될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1번 문항에서 하작에서 첫 어절 수요 어디 있습니까? 수요 마지막 어절 제도입니다. 요것만 쓰라고 그래요. 간결하죠? 화작 문제였습니다. 이게 가천대 작년도 기출문제 B형 1번 문항이었고요. 좀 길어 보이네요. 답답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제 받자마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니까 우리 아이는 착해요. 어렸을 때 말 잘 듣죠? 순서를 알려줬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래. 글을 차분 읽기 시작합니다. 차분 읽으면서 음미를 합니다. 그 모르는 어휘가 나면 이게 뭘까 하면서 사색을 하기 시작해요. 뭐부터 읽으라고요? 문제부터 읽으세요.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읽은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아까 제시문 가서 찾는 거예요, 빨리. 답을 보면요. 보세요. IAS, SAS, PAS 모델이 있대요. 모델 3가지가 있대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마음이 급한가 봐요? 어머니들 마음만큼 급하겠어요, 제가? 그죠?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모델 중에 문제 3번 보면요. 3가지가 있대요. 근데 보시면 3가지니까 여기 3개가 있겠죠. 어디 있나 보니까 IAS? 눈에 띈 거 안 보이나요? 노안신가 봐요. PASS? 또 어디 있냐? SAAS가 있어요. 그럼 그 모델이 여기서 핵심 개념 아닙니까? 그 핵심 개념을 동그라미 치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면 돼요. 정의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요. 채우는 게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보기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 문제가 다 보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찮은 시험을 봐야 되나? 하면서 어이없으시죠? 되게 쉬워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통 학교에서는 아마도 두문항에서 5분 정도에서 하면 제 기억에는 한 6분인가를 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분이면 돼요, 이런 거. 보기만 빠르게 읽고 보기의 핵심 보고선 보기 내용 파악하고 바로 가서 해당하는 정보 가서 빨리 줄치면 돼요. 학생들이 비문학적 독서를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불필요한 정보에 매몰돼서 그래요. 핵심 내용 가지고 답을 달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부수적 내용이라 부릅니다. 논술에서는 부수적 내용에 눈빛이 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핵심 내용이 있고 핵심 내용을 뒷받침으로 예시가 길게 있잖아요. 그거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그거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됐어 이러고 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매 문제입니다. 문제 6번. 유음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비음화가 일어난 예가 있어요. 선생님, 땡땡 3은 거센 소리 퇴기와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예요. 이 6개를 짝 맞추게 하는 거예요. 유음화가 뭐죠?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요. 문법은 핵심 개념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유음화가 뭔지, 비음화가 뭔지, 구개음화가 뭔지를 명확히 판단하죠. 칼날. 유음화는요. 니은에 리을 발음되는 거예요. 국물은 뭔지 아시죠? 이응 발음되는 거잖아요. 비음화, 콧소리.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럴 수 있죠. 이게 칼날인데 국물과 다치다가 이게 이쪽이고 이게 이쪽인지 모르겠어. 그럼 두 개 다 국물 치면 돼요. 맞죠? 국물 쓰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맞으니까. 민망한 게 아니죠. 그리고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져 하시죠? 고전시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고전시가하고 현대시를 결합한 방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더라. 기출문제 보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역시 뭐부터 읽어야 돼요? 보기부터 읽어야 돼요. 7, 8번. 자, 답을 볼까요? 고기, 새하얀 새. 시어를 찾는 거예요. 시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할 때는요. 문학에서 공부할 때 파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학생들은 알게 텐데 주제 파악해야 되고요. 배경, 표현상의 특징 이 세 가지를 다 파악해야 돼요. 그거 암기해야 돼요. 왜 암기 말씀드리냐면 EBS 심화와 완성교재 나온다며요. 특강교재에서. CBS가 아니죠? 그건 기독교 방송이고 EBS 특강교재 나온다며. 거기 보면 그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노란색 특강책을 팔고요. 해설지는 따로 EBS 홈페이지에 올려놔 있어요. 그 해설지는 해제를 열심히 봐야 돼요. 거기에 배경, 주제,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뭐죠? 이거는 중심 소재죠. 중심 소재를 찾는 겁니다. 이거 답이 뭐냐면요. 제 6수고 9행이에요. 무슨 얘기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 6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남산 꽃산에. 그래서 답이 9행도 정답이죠. 쉽습니다. 요거는 가천대 소설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거는 고전 산문인 것 같고요. 뒤에도 산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답인데요. 요것도 역시 모든 문제 똑같아요. 보기부터 읽어라.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귀 좀 못 알아듣,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 얘기하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게 문제를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요. 문제에 대한 독해를 좀 더 신중하게 시간 할애하고 제시문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종의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느 대학 문제냐면요. 왜 안 넘어가냐? 서경대 약술형 모의논술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문항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길어요. 드디어 문장 형태를 한번 써보래요. 한 문장으로. 자, 뭐라고 써있죠? 핵심 내용을 정리 한 문장으로 제시하시오. 요약입니다. 한 문장짜리 요약. 결국 50자 내외 쓰라는 얘기죠.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서경대는. 논술형인데 단문의 요약. 아주 짧은 글 요약.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약술형 성격이죠. 요지를 파악해라. 요지 파악이가 뭘까요? 핵심을 써라. 요약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첫 음절 끊어 써라. 약술형이 약간 결합된 형태죠. 서경대는 좀 결을 좀 달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비법입니다. 제가 수능 연계교재에서 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 문학 그리고 EBS 수능 특강 독서 얘네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대충 제가 그 노란 책의 뒤에 해설지도 참조해가면서 개수를 세봤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니까 독서 2부 적용학습이 있습니다. 이게 딱 좋아요. 공부하기에.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이미 공부했었어야 해요.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그죠? 중단은 6개 정도 나눌 수 있어요.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소설, 극수필, 그리고 갈래 복합. 그래서 11개짜리 5개, 8개잖아. 그래서 총 6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3번은 봐야 돼요. 계속. 뭘 봐야 되느냐? 해제. 시의 내용을 읽고서 문제 푼 다음에 뒤에 가면 해제가 있죠. 해제에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해제를 뚝 떼어다가 괄호를 쳐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인강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1.5배속 들어가면서 그것만 골라서 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영역도 2부 적용학습이에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 주제통합이 있습니다. 모두 13개짜리 3개, 12개. 그래서 중단어는 4개고요. 총합 61개입니다. 적용학습편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124개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큰 뜸을 품었는지 맨날 잠만 자더라. 그죠? 큰 뜸 품으면 일단 우리도 큰 도약을 위해서는 웅크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웅크리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럼 약술형 논술 공부시키려면요. 수능 특강 여기 목숨 매야 됩니다. 수능 특강 문학과 독서. 그중에 2부 적용학습. 이거 해제 제가 볼 때 서너 번 봐야 돼요. 서너 번 봐야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요. 일정한 텀을 두고선 뭔가 읽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이미지처럼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물론 특출난 애들은 인간 복사기라는 애들도 있지만 인간 뇌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사에 이루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해제는 서너 번씩 꼭 읽어라. 줄 쳐가면서 그리고 핵심 개념 동그라미 쳐가면서 자 그리고 약술형 논술 기출문제 풀이로 적응력 키울 것한데 저는 이제 수업 때 기출문제 중에 최근 거는 웬만하면 안 풀려고 그래. 왜? 똑같은 문학작품 비문학 안 나오겠죠? 그래서 좀 기출이 좀 1, 2년 전에 거. 물론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학은 그 대학 문제 풀어보는 게 좋겠지만 그리고 창작 문제들을 풀 겁니다. 창작 문제. 왜냐하면 창작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훌륭한 논술 문제와 수능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적응력을 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출제 영역 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 EBS 수능 특강 완성, 특히 특강입니다. 작품의 이 논술 선생님이 있답니다. 그죠? 작품의 해제, EBS에 가시면 아이디 접속 없이요. 해설지, 답안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해제 공부하는 거예요. 해제. 궁금하시면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해제에 대한 빈칸 채워넣기라 생각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에 핵심 개념이나 핵심 용어에 괄호가 쳐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단어, 하나의 개념. 자, 문학작품 해제의 숙지는 중요합니다. 왜? 문학작품에서는
주요 소재, 주제, 표현상의 특징 파악을 위해서 시간 절약할 수 있거든요. 해제를 알게 되면 그 문학 작품을 내가 감상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경, 그리고 주요 핵심 소재, 주제, 표현상의 특징, 요걸 다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도 EBS 수능 특강 완성을 통해서 해제로 핵심 내용을 파악해라.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문제 분석을 통해서 제일 쉽은 핵심 내용 파악이래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논제에서 보기를 통해서 빈칸 채워넣기 하는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통해 쓰는 거지, 핵심 내용 외에 세부적 정보를 쓰는 부수적 내용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수업할 때 아마 요약 어떻게 하는지를 좀 수업을 할 거예요. 요약이 뭐 제대로 되어야 내가 필요한 정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쉬운 핵심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건요,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내용을 읽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따라서 답안을 기술할 때 필요한 핵심 내용이 아니라 엉뚱한 부수적 내용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하고 마트 같이 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마트 같이 갔는데 놀이기구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온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핵심 개념, 동의어, 반의어를 통해서 제시문 내용상의 대응 관계 파악. 아이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특정 제시문에 두 가지 이론이나 뭐 그것이 대립성을 갖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동의어나 반의어를 통해서 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면 아이들 비문학에서 어려운 건 그거예요. 제시문 텍스트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즉 사실적 독해는 안 되는데 맥락적 독해가 안 돼요. 맥락적 읽기가 안 됩니다. 그 훈련 통해서 익혀야 돼요. 어머니도 예전에 그 신문기사 보신 적 있죠?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중식 제공 기억나시죠? 근데 학부모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중식당에서 먹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중식이 중국이니까. 근데 그거는 학부모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식사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식이 한식이 아니고 중간에 먹는 점심이라는 거를 왜 이해를 못하죠? 항의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제일 뜨아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교과서 가져라고, 국수하고 사과 가져라고. 그 다음 얘기는 뭔지 아시죠? 어머니께서 국수하고 사과 싸줬다고. 그게 그냥 우스갯 얘기인지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맥락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야. 지금 고등학생이야. 설마 국수하고 사과를 가져라 했을까요?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아, 이게 무슨 과목명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못하는 게 바로 맥락적 독해를 못하는 겁니다. 텍스트에 있는 함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게 비문학에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약술용문술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휘력도 부족이 문제입니다. 치우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했더니 밑에서 치우친 생각 같은 동요 뭐야? 아이들이 편견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자로 병기를 해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휘력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어휘력 어디서 습득합니까? 그냥 수능, 국어 많이 풀어오면 돼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오고, 그리고 사회문학, 생윤 많이 선택했죠. 거기 나오는 이론의 명칭들, 그 이론의 정의, 그 내용들을 계속 숙지하는 거예요. 왜? 비문학 책에 롤즈의 정의론 나오거든요. 아, 이럴 때는 맞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롤즈의 정의론이 나오는데 약술형 논술에도 비문학에 롤즈의 정의론이 나오고요. 윤리와 사상 생윤인지 아마 생윤일 거예요. 생윤에도 롤즈의 정의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한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탐에서 사문이나 생윤 선택했다면 거기 나오는 개념어들, 이론의 명칭, 정의 이런 것들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연계 학생들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다양한 주제들은 수능 공부하면서 다 습득하게 되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거 가천대, 삼육대, 삼인대 출제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화법 작문 선택하는 학생 있으면 그냥 쭉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문제 난도는 쉽다. 문법. 가천대, 삼육대 출제되는데 두 개 대학에서 출제되는 거죠. 자연계는 준비할 필요성 없다고 봅니다. 문법은 안 나올 거니까. 문법은 개념을 외워야 돼요. 유음화, 국외음화가 뭐 외울 게 수천 개겠습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런 거 외우는 거예요. 문법의 개념어들. 그 적용한 연습, 기출문제. 수능에서도 나오잖아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요즘 늘고 있지만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늘고 있죠. 근데 약술형 논술에 나오는 언매의 수준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세계대학 모든 기출문제 풀이하는 것은 대비법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매를 선택했다. 그럼 EBS 수능 특강 계속 공부하면 돼요. 자, 수능 전까지 학습법입니다. EBS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 특강, 특히 수능 특강 반드시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능 완성을 9월까지 이제라도 개과천선해야죠. 반드시 이래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강, 형강. 우리 아이 인강 끊어지면 뭐하고 있죠? 한 10분 듣다가 유튜브 쇼트 보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인강으로 진도를 못 빼요. 형강은 어떻죠? 진도 뺄 수 있어요. 인강이든 형강이든 반드시 무조건 이래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9월까지는. 그 다음에 여러 번 봐야죠.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는 대학은 국어 수화로 충족하는 것이 한 목적적이죠. 국어 수화 공부하면서 충족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탐구로서 충족할 것이 목표상에 잡습니다. 인문계는 특히 그래요. 물론 자연계는 과학 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걸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공부범위 넓고.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탐구를 통해서 충족할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 수시원서 접수에는요. 기출문제 출력해서 시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한번 스케줄 마련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수학문제 풀이를 위해서 시간 확보. 국어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신속, 정확. 그러니까 제시문, 문제 독해하고 제시문에서 필요한 정보 뽑아낼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답안은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80분 기준으로 보고 9문제 기준이다. 인문이 기준이죠. 제가 봤을 때는 30분이면 베스트예요. 저는 7, 8분이면 충분하다 보는데 그건 제 기준인 거고 저는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런 거고 30분이면 나름 베스트예요. 시간이 넘쳐 흐릅니다. 40분도 양호한 편이라고 보면 되고 의외로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40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제시문 계속 읽고 있죠. 그리고 6문제 자연계 기준으로 본다면 20분 베스트고 25분 양호한 편이다. 나머지는 수학 풀어라. 계산과정 부분 점수로 평가된다. 자, 국어는 문학과 독서, 즉 비문학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당연하고요. 문학은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문학 작품 해제, 중심 소재, 주제, 배경, 표현상의 특성 이런 거에 기반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속하게 풀어라. 그리고 독서 비문학은 핵심 내용 파악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주어진 문제의 보기를 통해서 내가 활용할 정보, 즉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별적 독해, 즉 제시문에서 핵심 내용만 선별해서 독해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된다. 자, 이상으로 제가 너무 말이 빨랐고 페이지도 너무 많았죠? 죄송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량은 너무나 많은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요거 오늘 설명회 한 내용도 올라가시면 그때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포즈 늘리신 다음에 캡처하시고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